누군가의 첫인상은 옷에서 시작되지만 진심은 그 뒤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초겨울 아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동사무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외투에 먼지를 뒤집어 쓴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신발은 닳아 있었고 손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저기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에?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을 흘렀습니다. 그러자 창구 안쪽에서 주임 오민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다 되어가요. 번호표 뽑으셨어요? 번호표요 어디서? 노인이 두리번거리자 민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기 기계요. 그 빨간 버튼 몰라요? 라며 손짓했습니다. 그때 구석 자리에서 윤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추우셨죠?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노숙자들도 이런데 와요? 냄새 좀 나지 않아? 그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노인의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기초연금 신청서시네요. 직접 쓰신 거예요? 예, 글씨가 서툴러서 누가 좀 봐줬으면 해서요. 서진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잘 쓰셨어요. 몇 군데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의 손에서 펜을 받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손자 숙제를 도와주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데 오면 다들 반갑게 해줬는데 지금도 그래요. 다만 요즘은 다들 바쁘다 보니 그런가 봐요. 서진의 답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손 좀 녹이세요. 많이 차시죠? 노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데서 물 한 잔 받기가 쉽지 않네요. 여긴 사람 오는 곳이니까요. 누구든 편히 오셔야죠. 창구 저편에서 주임 오민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 씨, 일 끝나고 시간 남으면 그런 거 하세요. 지금도 민원 쌓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 일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노인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눈가에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아가씨가 있구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숙자처럼 보이던 노인이 사실은 이 나라 재벌그룹의 회장 한도현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엔 오랜 시간 찾던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종이 한 장으로 평가받지만 진짜 사연은 그 종이 안에 구겨진 자국 속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전날의 노숙자 노인이 다시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는 그대로였고 손엔 여전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거 어제 도와주신 처녀 있습니까? 노인의 말에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민정 주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윤서진 씨요? 저기 창구 3번에 있어요. 근데 왜 또 오셨어요? 서류 다 접수됐다면서요? 노인은 고개를 긁적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걸 다시 써야 한다 카대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자리 직원이 툭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이런 분들은 늘 서류가 문제라니까. 그때 윤서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노인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그 서류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펼쳐 펜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 부분은 주민번호 자리가 한 칸 밀렸네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약해서 늘 미안하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게 더 귀해요.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잠시 환해졌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직원들은 335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 씨, 밥 안 먹어요? 냄새 나잖아. 오민정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죠. 2분 일 끝내고 갈게요. 남은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런 거 도움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응, 젊을 땐 공장 사장이었지. 그때는 서류 도장만 찍으면 다 됐으니까. 그의 말투엔 회한이 담겨 있었지만 서진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에 집중했죠. 다 됐어요. 이제 제대로 접수됐어요. 고맙심더. 요즘 이런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흔치 않네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오세요. 언제든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 순간
문 밖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찾았습니다. 그 말에 모든 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민정이 손에 쥔 컵을 떨어뜨렸고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 회장님? 노인은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한도현. 그냥 사람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사람 윤서진만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도 괜찮아요. 민원인은 다 같아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날 동사무소에 울린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말보다 조용히 내민 도시락 하나에 담깁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동사무소 구석 의자에 홀로 앉은 한도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외투에 묻은 먼지는 여전했지만 눈빛엔 조금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죠. 윤서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하하,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네. 노인이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어제처럼 그냥 아버님이라 불러도 돼요. 아버님이라 그 소리 참 오랜만에 듣는구먼. 그의 말투는 낮고 느릿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윤서진은 망설이다가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 못 드실 것 같아서 제 도시락 반 나눠왔어요. 그녀는 김이 오르는 도시락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따끈한 밥 위에 달걀 프라이,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그 단순한 도시락을 보는 순간 한도연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걸 놔주는 거요? 예. 따뜻할 때 드셔야죠. 허허, 나 이런 거 받아본 게 언제더라. 그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숟가락의 밥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맛이 어떠세요? 사람 맛이네. 그 한마디에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 맛이라뇨. 그래요. 요즘은 다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데 이건 마음이 들어있어. 그게 사람 맛이지. 창가로 햇살이 비치며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물컵을 채워 그 앞에 두었습니다. 춥죠? 물 대신 보리차예요. 보리차라 참 오랜만이네.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젊을 땐 이런 게 뭐 대수냐 싶었는데 지금은 참 따뜻하구먼. 그 순간 사무실 안쪽에서 오민정 주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무 중에 민원인하고
밥까지 먹어요? 이분은 식사도 못 하셔서요. 금방 치우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 한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덕분에 점심시간 망친 것 같네요. 그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마웠소, 아가씨. 오늘 이 밥 잊지 않겠소.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반찬 싸드릴게요. 서진의 웃음은 밝았고 그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든든해 보였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한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 도시락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맞았구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날 점심 이후 그의 인생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험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죠. 진심은 언제나 위장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본색도 함께 드러나죠. 다음 날 오전 동사무소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입신고, 복지 상담까지 직원들은 분주하게 서류를 넘겼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출입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한도현이 다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먼지가 가볍게 일었죠. 어르신, 또 오셨어요? 윤서진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예, 아가씨 얼굴 보러 왔다 하면 이상하겠지? 아니요. 다시 오셨다니 반가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창가 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은 은근히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죠. 저기 맞습니까? 예. 회장님 본인입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호기심에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재벌 회장이잖아요. 순식간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에이 설마 저런 몰골이 회장이야? 진짜예요. 봐요. 기사 사진이랑 똑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도연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보다 담담함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차림의 비서가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 대기 중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회 회장님? 오민정 주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까 그 연금 신청하신 게 농담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웃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웃음엔 불안과 아첨이 섞여 있었죠.
윤서진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낡은 외투, 오늘의 정장, 그리고 바뀌는 사람들의 태도를 모두 보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신 기초연금은 시험이셨던 건가요? 한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그날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소.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제 드렸던 도시락, 그건 시험이 아니라 고마움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태도를 바꾸며 회장님, 커피라도 드릴까요? 앉으세요. 의자 불편하실 텐데. 너도 나도 달라붙었죠. 그러나 한도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윤서진. 어제처럼 그냥 아버님이라 불러주시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마음에 든 거요. 비서는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알겠네.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윤서진 씨, 예. 사람의 마음은 겉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이더이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소. 그 말 한마디가 남긴 울림은 컸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동사무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누군가의 위장은 끝났지만 그날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성장합니다. 그날 오후 동사무소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컴퓨터 자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한도현 회장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묘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서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임 오민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지? 번호표 뽑으라고? 아이고, 망했다. 그녀는 연신 머리를 쓸어 올렸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직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점 이름 기사에 나오는 거 아냐? 진짜 회장이 맞았다니 믿기지가 않네. 윤서진은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지만 한쪽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죠. 그 노인이 사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바뀌는 속도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버렸습니다. 컵 안엔 남은 보리차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은 회장님 옷에 묻은 먼지와 같았네요. 사람들이 금세 털어내버리네요. 그때 오민정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 씨, 아까 그분 정말 회장이었대. 근데 당신한테만 말을 곱게 하더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추워 보여서 물 한 잔 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 다 살았어. 민정의 말투에는 진심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한지훈, 윤서진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는 다급히 다가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혹시 오늘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셨었어? 응, 기초연금 상담 오셨던 분. 근데 알고 보니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 내 아버지야.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요? 응. 회장님 한도현. 오늘 아버지가 직접 널 만나봤다고 하셨어.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계속 나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늘 사람을 시험하셔. 이번엔 널 보고 싶었대. 서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이라 그래도 저는 후회 안 해요. 그게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 같아. 지훈의 눈빛엔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가 그러셨어. 저 여인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따뜻하더라. 그 말에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분은 도시락도 드셨잖아요. 그게 통했나 봐요. 도시락? 응. 나눠드린 밥 한 숟가락이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밖에서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붉은 빛이 번지며 사무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갔죠. 서진은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서류를 폈습니다. 거기엔 한도연의 필체로 적힌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본 공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오후, 윤서진은 여느 때처럼 동사무소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예전보다 작은 난초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죠. 노인이 떠난 이후 사람들의 말투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임 오민정은 커피를 들고 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 씨,
그날 일 이후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겉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들 그럴 때 있죠. 서진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미소엔 깊은 여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윤서진 씨 계십니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현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아니 회장님. 직원들이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편히 계시게.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사드리러 왔소.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윤서진 씨, 내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하죠. 허허, 그 말투도 변함이 없구먼.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소. 돈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한 내가 참 어리석었지. 그대는 내게 참 귀한 걸 보여줬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보너스도 보상도 아니요. 동사무소 복지기금으로 써주시오. 그대 같은 직원이 더 많아지길 바라서.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데요, 회장님. 진심에는 값이 없소. 이건 그저 내 마음의 표시일 뿐이요. 그 말에 서진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한텐 그날 드신 도시락이 이미 답이었어요. 한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변함이 없구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대들이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소. 그러니 늘 똑같이 대하시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민정은 눈가가 붉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한도연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윤서진 씨, 네, 회장님. 내겐 당신이 기준이 되었소. 이제 나도 진심으로 사람을 보려 하오. 그는 모자를 눌러 쓰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퍼졌고 그 빛은 그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윤서진은 자리로 돌아와 그가 남긴 봉투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진심의 기준이라. 그녀의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사무소 입구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심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위선은 포장해도 금세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의 앞에서 진심이 증명되었죠. 며칠 뒤 서울 도심 한복판의 한 호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한도현 회장 긴급 기자회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숨죽이며 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한쪽에서 회장의 비서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한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왼손에는 여전히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올라서며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나는 나 자신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한 젊은 공무원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큰 부끄러움을 배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혹시 그 젊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세상에 소개하려 합니다. 무대 뒤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의 약혼자이자 제게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돈과 권력은 많았지만 믿음이 없었소. 나는 그 믿음을 사람의 태도에서 찾고 싶었소. 그럼 지금 그 답을 찾으셨나요? 예. 진심은 겉이 아니라 행동에 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나를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소. 그 한 끼의 도시락이 내 인생을 바꿨소. 그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기본을 사람 중심으로 바꿀 것이요. 그 첫 시작을 그녀와 함께 하겠소. 한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가족이라면 기쁘게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도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순 없지만
진심은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구먼. 기자회견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진심은 가장 값진 재산이다. 그리고 그날 노숙자 차림의 재벌 회장과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는 전국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진심은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날의 온기가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아침, 동사무소 앞 벚나무가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환하게 웃었죠. 서진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이제 아침 햇살이 좋아서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난초 화분이 있었고 그 옆엔 낡은 모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한도현 회장이 마지막으로 두고 간 것이었죠.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가 남긴 말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 손엔 구겨진 종이 한 장. 순간 서진은 한도현을 떠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요. 글씨가 서툴러서. 괜찮아요. 함께 써보죠. 그녀는 노인의 옆자리에 앉아 천천히 펜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예전엔 이런 데 오면 무섭더니 오늘은 마음이 편하네. 그럼 다행이죠. 여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벤치에는 권태수 경비원이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진심에서 시작된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동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이제 백발이 희끗한 한도현 회장이었죠.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잠시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이 놀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요. 그냥 아버님으로 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요. 요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삽니다. 그는 웃으며 화분의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걸 키우고 있구먼. 네, 회장님이 주신 생명이라서요.
그럼 이젠 당신이 내게 생명을 준 셈이죠. 두 사람은 잠시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도시락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하하, 나도 잊지 못하오. 그 밥 한 숟가락이 내 인생을 바꿨으니. 그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서진 씨, 사람을 먼저 보겠다는 그 약속 계속 지켜줘요. 물론이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한도현은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윤서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또 들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긴 이제 내 고향 같은 곳이니까. 카메라 플래시도 기자도 없던 조용한 봄날.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